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어제 폐회식이 있었고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폐회식에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방남을 두고 대한민국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방남을 했단 말이죠. 김영남이 이제 2박 3일 일정인데 어떻습니까? 어제 김영남이 하루 종일 좀 이렇게 꼿꼿한 모습을 보였죠,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무려 25일 날,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앞두고 직전에 이제 방남을 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지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 틀 앞에 앞서가면서 좀 손을 흔들어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서로 주변의 눈치를 본다거나 낯선 풍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거나 이런 풍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저 김영철의 저런 모습이라든지 올해 나이가 혹시 부원장님 김영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946년생이니까 예. 우리 나이로 74세 정도 되나요? 네, 그렇죠. 김영철의 저 방남 모습을 부원장께서는 직감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이성건이도 그렇고 예. 김영철이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꼿꼿하게 아하. 아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저렇게 내려오는데 저렇게 임무를 받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그걸 의식해서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한다 이런 내색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김영남, 김여정이 왔을 때 웃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영철이 방남을 할 때도 뭔가 저런 자세라든지 저런 것들도 나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방남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김영철의 방남과 김여정의 방남을 우리가 이제 굳이 좀 시청자 여러분 비교를 하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일정들이 다 공개가 되어 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저희가 김여정의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는 노은지 기자 좀 이렇게 모든 게 좀 깜깜이로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제대로 공지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사전에 공지됐던 일정조차 취소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와 함께 12시쯤에 오찬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네. 갑자기 취소됐다 그래서 일정이 뭔가 있긴 할 텐데 무엇일까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후에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의 숙소죠. 워카힐 호텔에서 오찬을 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했는데요. 이것조차 실제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뒤늦게 확인을 해주는 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 때문에 차선을 좀 이제 통제를 한다. 뭔가 이제 경호 차량이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개가 될 정도였고요. 특히 김여정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공지가 됐고 실제로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계속 공개가 되면서 뭔가 공개 행보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김영철 일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비공개, 그 이후에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지금 워커힐 호텔 숙소인 워커힐 호텔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이 오찬을 한 것도요.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언론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 노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언론이 먼저 어떻게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부가 확인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철. 굉장히 꼿꼿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약간 좀 얕잡아보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부원장님의 분석이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사건도 양측에 말씀 없으신가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께서 보시기에 오늘 비공개로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오찬이 있었다고 하고요. 참석자들을 보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 남관표 NSC 2차장, 이게 비공개 오찬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오늘 저 오찬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전에 그냥 호텔에서 쉬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접촉이 있었을 거고 이제 점심에 저렇게 오찬을 했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저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온 사람이 2명인데 우리는 4명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도 다 이제 차관급 이상들이 저렇게 갔는데
저런 모습이 뭐 우리가 평양에 반대로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애를 먹이면서 안 만나주고 혼자만 오라 그러고 막 계속 우리를 가지고 사실 놀았거든요. 근데 저 김명철이 왔는데 저렇게 뭐 정의용 실장 같은 분이나 뭐 아니면 이도원 두 분 아니면 전혜성 차관 이렇게 두 명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성의를 표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4명씩 간 거는 우리 국민들을 눈에 보기에 조금 좀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오늘 비공개 오찬 장소도 김영철이 머물고 있는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는 본인 숙소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차관 등이 그 숙소를 찾아와서 이제 면담을 한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관계자 약간 좀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철 같은 경우는 방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위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어떤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었느냐,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까도 이제 노홍주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롯데타워, 잠실 롯데타워 있잖아요. 최고층 타워라고 불리죠. 그곳에서 점심을 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 당국자가 서울 전경을 거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한 바퀴 한번 둘러보게 해주려고 했었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당초에 취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도도 보시고 다 했겠지만은 이 잠실 서울 타워에서 보면은 롯데 타워에서 보면은 뭐 성남 비행장이라든지 기타 서울의 주요 군사 시설물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한때 군사 당국자였던 사람에게 이런 전경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잠실 롯데 타워에서 워커힐로 좀 변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워커힐 호텔도 좀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워커힐 호텔이요? 예, 남다르죠. 그렇죠. 그 6.25 전쟁 당시에 전쟁용이라고 불렸던 그 워커가 이제 워커의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텔인데 뭐 혹시 그 북한 군인이 북한 군 출신이 거기서 묵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의미도 있던데요. 6.25 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 미국인이죠. 워커 장군. 네, 이름을 따서 이제 실은 이제 언덕이죠. 그래서 워커 장군의 이름과 언덕 위에 있다고 해서 워커힐 호텔인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건 좀 더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통일부가 롯데월드 타워에 오늘 오찬을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김영철과. 거기 굉장히 고층 빌딩입니다. 거기 가면 성남공항도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고요. 서울 전경이 다 보입니다. 김영철이 만에 하나 취소가 됐으니 망정이지 거기서 오찬이 진행됐다면 글쎄요. 물음표 찍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영철이요, 방남을 하는데,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통일대교고요. 통일대교 남단에서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이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뭐 차량 동원해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CIQ입니다. CIQ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당초에는 이 김영철 일행이 이 CIQ를 통해서 이 통일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자유로로 해서 이제 광장동까지 오는 코스였는데 여기 이제 막혀 있으니까요. 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김영철이 어떻게 갔냐면 이 CIQ에서 우회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일로 못 가니까요. 쭉 우회를 한 거예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쫙 갑니다. 이렇게. 우회를 한 그냥 돈 거죠. 이렇게. 한 7, 8km 정도를 이제 돌아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것이 여기도 물을 건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긴 통일대교가 있다면 여긴 뭐가 있냐면 전진교라는 게 있습니다.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진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쭉쭉 가서 이제 자유로 쪽으로 와갖고 이제 광장동으로 온 거죠. 돌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김영철 일행이 이 전진교를 건넌 것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전진교 관련해서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철이 넘어온 전진교는 1984년 민통선 내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사단 예비역 정원에 따르면 이 일대가 우리 군사작전 훈련장 그리고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부대 등 군사시설물이 즐비한 그런 군사지역입니다. 김영철은 과도한 친절 덕택에 군사지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얻은 셈으로 국방부와 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이제 군사시설이라고 하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전진교 같은 경우에 이거 일반 도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어제 곧바로 이제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서 전진교 같은 경우는 지방도 372번 일반 도로여서 군사도로 또는 전술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민통선 내에 있는 군사용으로 만든 교량인 건 맞고요. 그리고 육군 1사단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진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전진교라고 불리는데, 좀 궁금해서 국방위원회 쪽에 이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일반 도로인 것은 맞는데 군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다닐 수는 있지만 철저한 이제 통제 하에 사단장급, 뭐 지휘관급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힘든 지역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진교라는 달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임진강을 쭉 훑어보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빨간 선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372번 지방도라고 쓴 데는 거기는 지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저쪽 것은 작전도로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위에 저 진동면 이렇게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통제받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다리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군사 작전 다리라고 보는 것이 맞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강병규 기자도 이 전진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숙하게 취재를 한 것 같던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자, 우선 이 통행을 하려면, 전진교에 통행을 하려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일반 도로다라는 근거는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요. 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군사 도로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아까 김학용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일대에 모두 다 군사지역,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군사시설이 보이거나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을 북한 옛 군사 당국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 처사였는지 하는 그런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넬로 다시 한번 와봐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까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 김영철 일행이 걷는 전진교가 일반 도로다. 그건 뭐 인정을 해야죠. 일반 도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우회 도로. 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꽤 길어요. 한 7, 8km 정도가 되는데 이 도로는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한테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맨 땅이 아닙니다. 최전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포병 부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측의 포병 부대들. 그러니까 군사작전구역이라는 것이죠. 군사지역입니다. 그럼 김영철은 어제 EQ900이라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기를 쭉 지나오면서 남한 지역의 포병 부대가 어디쯤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글쎄요,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다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물음표를 찍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군사적인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차의 속도와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차의 속도와 경로를 생각하면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인원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김영철이 함정만 온 게 아니고 뒤에 후속 인원들이 왔는데 틀림없이 카메라를 쥔 사람이 같이 따라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니까 못 봤다는 거는 약간 좀 그렇고, 사실 경찰총국장을 오래 한 사람이고 경찰총국에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뭔지 금방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경찰총국이라는 게 말하면 정탐국인데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 한눈에 봐도 그렇고 그 뒤에 수행원들 속에 카메라 기자고 비디오 기자가 없었겠습니까? 다 찍어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걱정입니다. 만약에 사진 찍어갔다면요. 여기 1사단 지역이거든요. 1사단 경례고가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전진교도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영철이 이제 이렇게 돌아 해서 광장동의 워커힐 호텔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서 휴식을 취한 이후에 덕서역을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서역을 통해서
KTX 편으로 진부역을 향했는데 덕소역은요,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덕소역에서 KTX를 탔다는 거 보셨습니까? 덕소역은 KTX 안 씁니다. 근데 어제 김영철은 덕소역에서 KTX 편으로 진부역을 향했다는데 이것도 약간 좀 뭐 특급 의전 아니냐 이런 한국당이 좀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이 KTX를 김영철을 이송하기 위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한 번 특별 편성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 이게 무정차인 덕소역에서 그 진부역까지 이동하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얘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 상당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실 VIP 수송 작전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 절차도 까다롭고 상당히 비밀리에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이 반대로 이제 폐회식에서 보고서 다시 숙소로 돌아올 때도 기차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네. 역시 특별 편성이 된 차량을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VIP 오면 진달래 실행한다, 진달래 실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진달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혹시 김영철 수송 작전의 하나의 암호 코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예. 오히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진달래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예. 하면서 그만큼 이 김영철의 동선을 상당히 꼼꼼하게 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열차를 김영철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덕소역도 KTX가 원래 안 쓰는 역인데 김영철을 위해서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일반 열차들은 김영철 저 특별 열차 때문에 한 10분 정도씩 더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 강병규 기자가요, 부원장님. 어제 이제 이 김영철이 KTX 편으로 평창을 왔다 갔다 하는 작전명이 진달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진달래가 북한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면서요, 진달래. 실제로 진달래라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정말 진달래라고 작전명을 졌다면 왜냐하면 조국의 진달래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하고 연결돼서 진달래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한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달래 하면 김일성 떠오르고 김일성 하면 항일빨치산이 떠오르고 이런 건데 우리 동백꽃도 많고 다른 꽃도 많은데 왜 딱 진달래라고 딱 해서 우리말에 오해밭에서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이런 오해받는 일들을 이게 사실이라면 왜 했는지 이것도 참 의문스럽고 사실 저 독소역에서 탄 거는 뭐 그전에 말이 많았거든요. 뭐 용산역에서 탄다 아니면 청량역에서 탄다 그랬다가 아마 그건 흘린 것 같고 이제 글로 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한국 내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대표단은 대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반대 시위대들과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군사작전처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이었고요. 진부역에서 진달래라는 용어를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진달래라는 것이 김영철을 뭔가 왕래하기 위한 작전명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진달래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시의 열차는 김영철이 탑승하는 열차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지금 워커힐 호텔에서 김영철이 머물고 있잖아요. 이 워커힐 호텔에서도 약간 무슨 이 외부인들 출입 금지가 내려지고 해서 약간 좀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일단 11시 50분쯤에 워커힐 쪽으로 김영철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한 2차선 정도를 막고요. 들어오는 사람들 차량 검문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인 출입을 아예 차단을 한 건데요. 사실 호텔 안에 결혼식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양한 장소가 많잖아요. 특히 오후 2시 반에는 실제로 그 호텔 안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김영철 일행을 검문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경찰은 못 들어간다는 말만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의 원상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까도 강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워커힐 호텔에서 김영철이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아니 어떻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을 다른 호텔도 아니고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의 근거는 과연 뭘까요?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숨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제목을 메가더보다 워커라고 지어봤는데 사실은 메가더 장군이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은 메가더 장군보다 워커 장군입니다.
이것은 2017년에 주한미군 평택 기지가 새로 이제 신청사가 개관을 하면서 워커 장군 동상까지 옮겨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평택 기지 안에 있는 워커 장군입니다. 당시 제막식인데요. 사실 미군 기지가 모두 옮겨가는 중요한 신청사가 이제 개장을 하는 그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워커 장군 동상의 제막식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왜 메가더보다 워커 장군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메가더 장군과 워커 장군 두 사람의 모습인데 워커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8군의 초대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투입이 됐고요.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유해군의 사령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군에 깊숙이 들어와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워커 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워커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탠드 올 다이라고 해서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고 지키는 바람에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워커 장군과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커 장군 때문에 생긴 것들이 워커와 워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게 지금 군화 워커화인데요. 재래식 군화를 조금 앞부분을 튼튼하게 만든 워커화도 워커 장군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철 일행이 묵고 있는 숙소죠. 워커 1 호텔 역시 워커 장군에서 이름을 따온 그런 호텔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장군의 언덕이다 해서 워커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워커 장군, 워커힐 호텔 내에는 이렇게 워커 장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워커 장군은요, 1950년에 이제 호텔 부지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호텔 건립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때인데 주한미군 장병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을 개장했고 그때 그러면 워커 장군 이름을 붙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서 워커힐 호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워커 장군의 후손들이 이 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인데요. 그동안 워커 장군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커 장군과 인연이 깊은 한미 그 6.25 전쟁과 인연이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워커힐 호텔에서 묵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워커 장군이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방어했던 우리나라의 은인입니다. 이러한 워커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워커힐로 붙은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적의 수거인 김영철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워커 장군께서 지금 지하에서 아마 통곡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에 저렇게 인연이 깊은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워커힐 호텔 김영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커 장군은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부산까지 못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국해방전쟁 기념관이라는 데를 가면 워커 장군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워커 장군은 조국 통일, 북한식 조국 통일을 막은 장본인이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저 워커힐이 왜 저런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산이 있으니까 경호하기가 좋으니까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들이 오면 워커힐 호텔에 가는데 김영철이는 다르다는 거죠. 김영철이는 일단 뭐 천안함, 연평도, 농협 사건, 디도스 사건, 뭐 황장엽 암살 사건 모든 사건에 다 연관된 사람을 과연 저기다 넣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여당에서는 뭐 예전에 이산 가족 상봉할 때 북측 대표단도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르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김영철이 비단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르는 것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요. 자, 이 한국당에서는 이 워커힐 호텔에서 김영철이 머무르는 것과 관련해서 또 오늘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워커힐의 가장 지금 비싼 방을 아마 예약해서 쓰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1박의 워커힐 애쉬홀 여기에 1,800만 원이 1박 2일로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이런 살인범을 우리가 이러한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해주고 환대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실상은 국민이 분노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홍문표 사무총장 얘기는 지금 김영철이 묵고 있는 워커힐 호텔의 방 숙박비가
하루에 뭐 1,800만 원 이렇게 고가의 방입니까? 네, 거의 최고급 룸, 어떻게 보면 워커힐 호텔에서 가장 비싼 그 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입니다. 지금 에스톤 하우스라고 불리는 이곳인데요. 네. 지금 이게 뭐 보면은 430평짜리 규모의 2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샹들리에만 해도 1억 5천만 원 정도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소파가 3천만 원이고 상당히 고가의 가구들로 즐비해 있죠. 창문 모두 이제 밖에서 총을 쏘더라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탄유리 재질이고요. 아, 그래요? 역시 도청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경우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설은 198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좀 지어진 다음에 VIP들을 모시는 뭐 VIP 맨션으로 이용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북한 인사들이 오면서 이제 시설을 이용하면서 좀 더 유명해진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도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1,800만 원짜리 방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영철도 아마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